상황적 이론과 소비 트렌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일반 교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이제 뒤쪽에 나오는 경우인데요. 소비자 행동에 대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인지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그다음에 문화적인 부분, 뭐 개인적인 부분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에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 분석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주변 상황들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상황적 요인, 물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보통 행동을 예측을 할 때요. 행동을 예측을 할 때 자극을 처음에 어떠한 정보라든가 자극을 이제 받았을 때 인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구매 행동의 절차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외적인 부분, 문화와 뭐 개인적인 부분, 사이코그래픽,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고, 환경적인 부분에서 상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 요인이란 무엇인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비자가 개인이 놓여 있는 구매와 관련된 상황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상황적인 부분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기복도 상황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다음에 브랜드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과업의 목적들, 이러한 부분들도 상황적인 부분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적 요인을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시장 요소로, 그러니까 구성을 할 수 있는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마케팅 컨셉 내지는 마케팅 기법들을 상황적인 부분을 어떻게 더 자극시키는가, 부각시키는가, 요 내용들을 포함을 해갖고 우리가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지만은 소비자들의 요구사항, 동기, 과업 환경, 그다음에 처해 있는 환경 등을 이제 그 욕구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에 대한 제공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행동을 이해한다는 부분은, 그래서 여기 뭐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면은요, 개인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는 완벽한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특성과 문화적인 부분, 뭐 개인적인 부분에 의해서 행동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요. 그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 갖고 어느 정도 이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후에 보면은 뭐 상황적 요인과 뭐 행동에 관한 모델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제공해 줌으로써 혹은 어떠한 상황을 인식해 함으로써 행동을 유발 내지는 조정할 수 있는 활용의 단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적 요소도 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통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상황의 유형, 상황의 뭐 종류, 뭐 크게 뭐 보는 이제 관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서 놓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의 유형 상황, 뭐 커뮤니케이션 상황, 소비 상황, 구매 상황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나눠 놓습니다. 뭐 간략한 뭐 구성 내용들을 보면은요. 구매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점포 내라 그러면은 구매를 하는 현장에서의 물리적 그다음에 마케팅적인 환경을 이제 의미를 하죠. 그래서 뭐
뭐 기념품을 준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혹은 상표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놓고 있는가, 뭐 DC를 하는가, 혹은 뭐 특별 어떤 행사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구매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저관여, 고관여, 관여도 또한 상황에서의 그 요소로 포함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관여도의 내용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는데요. 스포츠 쪽에서는 관여 상황에 따라서 구매 행동의 그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관여 상황과 고관여 상황, 지속적 상황과 상황적 뭐 관여, 뭐 이러한 부분들도 구매 상황의 범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구매 상황들이 있겠죠. 뭐 내일이면은 가격이 상승한다. 뭐 요번 분기가 지나면은 뭐 세금 감면 혜택을 해주던 뭐 특소세 혜택이 원상태로 돌아간다. 뭐 특별한 뭐 스포츠 용품들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시간대, 그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그다음에 뭐 자신이 지금 당장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 핸드폰을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고장났을 경우 어떠한 상황적인 부분, 구매 상황적인 부분들도 이 유형의 첫 번째 요소로 구매 상황을 보고요. 소비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라고 하는 그 구매 시점 그리고 구매를 하게 되는 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경적인 동기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가? 뭐 여기 보면은 소비 상황, 뭐 가장 많은 이제 예를 이제 드는 것 중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갑자기 해야 되는 부분,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는 부분, 뭐 내지는 뭐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상황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 여러분이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남아서 그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혹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어느 대회에 참가를 하겠다. 혹은 내가 어느 부위의 부상을 재활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참여에 대한 소비 상황 동기, 뭐 이러한 목적적인 부분들을 소비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비 상황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제품의 특성들, 요 구매 상황, 소비 상황, 뭐 커뮤니케이션 상황, 특히 소비 상황에 의해서는요, 제품의 속성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건강을 위한 것, 여가를 위한 것인가, 혹은 전문적인 뭐 이 보디 빌딩을 위한 것인가, 재활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같은 컨셉의 피트니스 센터를 다 활용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각각의 소비 상황, 소비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제품의 속성, 내용, 뭐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을 하는 변화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소비 상황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상황, 자 인적, 비인적, 광고 어느 정도에서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매체 전략, 광고 전략, 그다음에 홍보 전략 등 간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접촉을 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상황적인 요소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핸드폰을 사러 갔을 때와 전혀 정보가 없이 핸드폰을 사러 갔을 때, 여러분이 핸드폰을 구매를 해야 될 때 어느 정도 정보가 다르게 되겠죠. 그다음에 무엇을 이제 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참여를 한다, 내지는 뭐 구매를 한다, 여러분이 용품을 구매를 한다라 그러면은 요즘도 이제 그런 이제 용어를 이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웬만한 영업사원들보다 이 구매를 하려고 하는 이 구매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라켓 운동을 좋아한다, 그럼 라켓을 사러 간다라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의 무게중심, 길이, 그 다음에 뭐 장력의 수준, 그 다음에 뭐 그립감, 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요구를 해주면은 어떤 제품이 매치가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그 오픈을 시켜놓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줄 수 있는가, 제시를 할 수 있는가, 유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도
구매 상황에서의 상황적인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뭐 예시, 소비 상황, 구매 상황, 커뮤니케이션 상황 등을 예시를 조금씩 들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 환경적인 부분, 목적적인 부분은 이제 소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데 있어 갖고는 구매 상황. 그래서 주로 이제 상황적인 요소, 그러니까 상황 요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황의 특성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구매 상황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은 대부분 제품 구매 내지는 용품 구매, 시설 참여에 관련 시설 안에서 그 현장, 구매 현장에서의 특성을 대부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점포 내 환경, 구매 목적, 소비자의 선행, 기분 상태, 그다음에 예기치 않은 뭐 상황들, 이러한 부분들을 구매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매 상황에서의 구매 및 소비 상황의 특성을 보면은 보통 4가지 내지는 5가지 형태의 분류로 이 구매 상황에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별로 뭐 하나씩 볼게요. 일단 물리적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환경 요소, 그 다음에 구매 가업, 목적이겠죠. 동기, 그리고 선행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소비자 활동 내지는 뭐 소비 활동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레스토랑을 간다. 그러면은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을 때, 음식점을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메뉴판을 보고 어느 음식을 먹을지 메뉴를 정하고 음식점에 들어가지만 예상치 못한 고급스러움, 그렇죠? 혹은 어느 정도 간판은 고급스러웠는데 예상치 못한 친근함,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이라 그러면은 점포 안의 인테리어, 즉 뭐 색상, 디자인, 그 다음에 뭐 조명, 진열, 향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물리적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쪽에서 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요, 이 뭐 서비스 품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환경이 프로그램적인 요소보다 선행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고 가는 거죠. 심지어는 음식을 먹을 때도 시설과 분위기를 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스포츠에서 참여를 할 때는 시설을 보고 가는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즉 강사가 중요하고 트레이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적합한 시설이 있는가, 뭐 거리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분위기는 어떠한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보겠죠. 그다음에 구매를 할 때의 사회적 환경이라는 부분은 사람 간의 관계를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비 활동을 할 때 혼자 갔는가, 단체로 갔는가, 혹은 뭐 가족과 갔는가, 친구와 갔는가, 연인과 갔는가, 이러한 구매 환경에서의 사회적 관계, 환경,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적 환경으로 영향을 미치고, 판매 사원과의 관계도 여기서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 사원과 구매자, 그다음에 그 구매자와 같이 간 동반자, 이들 간의 이제 관계,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적 환경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인 요소는 이 구매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름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여름 시즌에 하는 스포츠, 겨울 시즌에 하는 스포츠. 자, 시즌에 따라서 스포츠의 종류들이 순환이 되죠. 그리고 용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요소, 이런 계절적인 요소뿐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뭐 시간, 하루 일과 중에서의 시간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이 구매 환경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구매를 할 수가 있는가. 지금 당장 운동을 해야 되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는가 혹은 다음 달에 쓸 용품을 구매하는가에 따라서 구매 환경의 시간적인 요소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고요. 소비 환경의 내용에 같은 내용이죠. 소비자의 구매 동기, 그다음에 특정한 구매를 선택하거나 혹은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의도, 목적, 욕구, 이러한 부분들이 구매 가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를 위한 것인가, 선물을 위한 것인가, 혹은 친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른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선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구매 가업,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본인이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여러분은 스스로는 뭐 자기 소득의 5% 이상을 넘어가는 뭐 이 음식을 안 먹거나 뭐 가벼운 옷들을 이제 사는 데 있어 갖고 혹은 어떠한 구매 환경, 예를 들면은 뭐 프로포즈를 한다, 내지는 뭐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의 범위와 내용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구매 가업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자의 선행 상태, 자, 기분이 좋은가,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구매를 하기 위한 환경에 들어올 때의 수준, 그 다음에 그 과정, 그래서 구매를 하고자 할 때, 소비를 하고자 할 때 그 전에 있어갖고 설정된 신체적, 심리적 또한 이 상태들, 이러한 부분들을 선행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5가지의 그 범위를 우리가 두고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본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여러분들 시장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조사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제품 중심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그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간의 특성을 매치를 시키죠. 특성을 매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특성을 매치시키는 부분에 있어 갖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가업 환경, 예를 들면은 같은 피트니스 센터지만은 오전대의 목적, 오전대의 어떠한 이 교육 목적, 참여 목적과 오후 시간대의 참여 목적과 저녁 시간대의 참여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 어떠한 가업 환경 내지는 어떠한 이 시간적인 요소에 의해서 오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제공해줘야 되는 물리적인 내용들, 오전 시간대의 조명,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으로 보면은 아침 6시와 뭐 저녁 시간대 같은 시간대가 있다라 그래도 조도를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즉, 이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얻고자 하는 부분, 뭐 신체적인 활동,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함으로써 물리적인 부분, 즉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고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탐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포츠 시설을 구축을 하는데 똑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이 있는데 한 공간에는 어느 정도 고급스럽게 이 기구들 간의 거리를 넓게 두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각각의 이런 전반적인 이 조명을 일률적으로 것이 아니라 거리를 조금 두고 기계 간의 거리를 조금 두고 그 다음에 이 진열 액자라든가 이러한 부분 이렇게 조그맣게 이 빛을 모을 수 있는 전구들이 있죠. 그런 쪽으로 듬성듬성 예를 들면은 바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돼 있죠. 한 테이블만 볼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개인이 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느 정도 빛으로 거리를 나눠놨다 라고 했을 때, 빛으로 거리를 나눠놨다고 했을 때 자기가 오픈되는 부분들을 조금 물리적으로 줄여준다. 자, 이런 쪽에 실험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어느 정도의 돈을 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주 오픈된, 청결한, 깨끗한, 밝은 쪽의 그 시설이 고급스러울 것인가, 아니면 참여가 가능한가, 혹은 어느 정도 개인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요소들을 나눠서 물리적 환경을 하는 것이 난가, 뭐 이러한 부분들도 뭐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에서도 포함을 할 수 있는 이 마케팅 요소들이 있고요. 자, 사회적 환경 같은 경우에 대부분 뭐 증거 집단 내지는 뭐 가치 기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반자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 운동을 참여할 때 보통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같이 운동을 참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개인적인 그 구매 상황보다는 누군가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또 요구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자극할 수도 있죠. 같이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구매를 하러 왔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같이 왔어요. 같이 왔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다른 동반자와 그 사람의 관계를 자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고려를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요소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고 있죠. 자, 시간적 관점, 계절, 그다음에 일시. 여기 보면은 뭐 봉급일, 뭐 내지는 구매 시점으로부터의 시간적인 개념들,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을 일부러 어느 정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제한, 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더 환경적인 유인 요인으로서 시간 조절을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요즘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피트니스 센터가 오픈 예정입니다. 자, 오픈 예정인데 오픈 전에 연 회원권을 끊으면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오픈을 하고 나서 끊으면은 120만 원입니다. 혹은 오픈 전에 2인이 끊는다라고 연 회원권을 끊는다 그러면 80만 원에 끊어주는 거예요. 자, 제품이 나오진 않고 실질적으로 보진 않지만은 계획은 보여주겠죠. 계획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시설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안내,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을 자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회원권, 구매 전, 그러니까 이 런칭을 하기 전에 시간적인 부분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은 약 한 30% 정도의 이익이 있다, 구매 상황에서. 이러한 시간적인 부분. 그다음에 개장한 뒤 3개월까지는 또 80%를 DC를 해준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럼 원래 가격을 다 받나요? 그렇죠? 자, 원래 가격을 다 받을 것처럼 하는 그 시간적인 두지만은 그 뒤에 들어가면 또 다른 시간적인 요소들을 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시간적인 요소, 시간적인 환경들을 인지하게끔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루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계를 주고,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전에 이용 내지는 뭐 점심때 이용,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갖고 최대한 이 시설의 활용성도 늘릴 수가 있겠죠. 과업의 정의, 과업 환경 같은 경우 보면은 개인이나 혹은 그 구매자나 사용자의 의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매자뿐만이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도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내가 구매하고 정보하고 정보 수집하고 구매하고 내가 이용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여자친구에게 운동을 뭐 권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운동을 권할 것이냐, 또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업의 목적 내지는 과업의 환경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선행 상태는 만성적인 특징, 뭐 그 사람의 어떠한 뭐 성격이라든가 가치보다는 그 시점에 구매를 하기 위한 바로 직전에 어떠한 상태를 있는가, 뭐 걱정, 유쾌함, 적대감, 뭐 흥분, 감정적인 부분이죠. 그다음에 뭐 피로, 신체적인 부분, 뭐 이러한 부분들도 이 선행 상태로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의 상태를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상황적인 요인, 뭐 상황적인 요인의 세 가지 분야에서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의 특성들, 그래서 뭘 어떻게 설명이 가는가 하는 뭐 물리적인 요소부터 선행 상황까지 이제 봤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상당히 기분이 우울하고 피곤한 상태에 왔어요. 피곤한 상태에 왔는데 어디 스포츠 관련 용품점이나 시설점에 갑니다. 그럼 입구에서 상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기청정 바람을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아로마 같은 향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대기실에서 서서 대기하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편안하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자, 상담을 하는 데 있어 갖고 5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대기 시간을 주는 거죠. 일부러라도 대기 시간을 줘 갖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왔는지 최대한 편안한, 그 다음에 온화함, 그 다음에 뭐 적극적인 뭐 이러한 부분들을 유도해낼 수 있는 5분 정도의 환경적인 부분, 선행 상태를 만들어내고서 연간 회원권을 뭐 이 상담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요인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적인 요인은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황적 요인을 이제 고려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뭐 여기 보면은 뭐 쉽게 이해되는 말은 아니지만은 운동을 참여한다고 하면은 왜 운동을 참여하느냐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 몰입 이러한 부분들을 의미를 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뭐 목마름, 긴장감 등이 있죠. 자, 스포츠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러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즉 상황,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지 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상황에서 소비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지 예측을 시켜주고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을 유인하고 만족을 만들어내서 지속적인 참여, 지속적인 소비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국내 뭐 야구장 같은 데 가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좌석이 좁다라는 말이죠. 좌석이 좁고 뭐 이용이 뭐 불편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낄 수 있고 가지게끔 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고요. 이 환경적인 요소는 이제 제품의 속성, 즉 프로그램의 속성이나 제품의 속성, 시설의 속성 이러한 쪽으로 매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바들을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기본적인 뭐 예시들인데요. 개념은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시로 보면은 일단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 부분으로 수용이 되느냐면은 오감을 자극하는 겁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할 때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 그다음에 뭐 청각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스포츠 현장에서 TV, 음악, 그다음에 뭐 그 안에 뭐 액정, 뭐 이어폰, 그다음에 스피커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좋은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냐. 개인의 속성을 개인의 어떠한 특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어폰을 끼고 운동을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큰 음악을 그냥 뭐 이 스피커를 통해서 짱짱하게 내보내 줄 것이냐.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환경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변화 내용들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소비자 신념 및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신뢰할 만하다. 여기는 좋다. 여기는 나와 일치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상황적인 요인에서 물리적 환경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꼭 고가의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서 혹은 뭐 소비의 목적, 뭐 컨셉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 그다음에 유인할 수 있는 정확한 물리적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환경에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요소를 컨셉을 가지고 물리적 환경에서 신념을 변화시킬 것이냐, 이러한 이제 고려 요인들을 가지고 가면은 되겠죠. 자, 사회적 환경이요. 사회적 환경 보면은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이지만 여러 명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그다음에 제가 샀기 때문에 나도 사야 되는가? 뭐 이러한 구매 이제 동기자들, 구매 그 같이 이제 가는 사람들,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소속감을 뭐 느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오른편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의 어떠한 중심에서 다른 사람, 뭐 판매자라고 뭐 가정을 한다라 그러면은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어떠한 그 관계에서 구성을 이 소비의 어떠한 감성 내지는 이제 목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즐기는 거죠. 쇼핑을 즐김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맞춰주는 겁니다. 과학 환경에서 이러한 부분을 맞춰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백화점 같은데 가면은 이 구두 매장 가면, 여성 구두 매장에 가면 대부분 남성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두를 살 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에서 뭐 자기를 이제 높이는 뭐 이러한 어떤 느낌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고려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체험 상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체험 상품, 관계죠, 관계. 자, 여러분 하루 무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료 체험을 하는데 필요 이상 아주 공손하게 대해줍니다. 자, 오늘 하루 피트니스 센터 무료 개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대상은 고등학생 중에서 체형을 걱정하는 여학생. 그래서 한 주 정도 피트니스 센터 무료 개방합니다. 그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그 한 주 동안에 그냥 문만 열어놓고 왔어요?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왔으면은 완벽한 고객으로서 하나의 그 이제 완벽한 그 고객으로서 정성을 다해 갖고 모십니다. 모신다기보다는 뭐 상담도 해주고 트레이닝도 해주고 해주는 거죠. 그럼 한 그 관계를 이제 형성을 시켜줌으로써 지속적인 다른 이 구매 그 요소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회적 환경,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의 체험 프로그램 내지는 그 시점에서의 관계 설정, 그다음에 뭐 누구와 같이 왔는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쇼핑을 할 때 개인이 가는 것보다 단체로 가는 것이 쇼핑의 구매량이 더 많다는 거죠. 저도 이제 경험해 봤는데 동남아 같은데 이렇게 여행을 가면은요, 동남아 같은데 여행을 가면은 선물을 사게 합니다. 선물을 사게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저 보통 어디 여행 가면은 이제 그런 물건 절대 안 삽니다. 물건 이제 절대 뭐 이렇게 뭐 기념품 조그만 거, 뭐 티셔츠, 뭐 지역에서의 어떠한 뭐 상징적인 뭐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사고 하는데, 신혼여행을 가니까는 점점 이 그 가이드가 영업사원이 돼요. 가이드가
부모님은 잘 계시죠? 훌륭하시죠? 고생하셨죠? 부모님 정말 잘해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관계가 가이드에서 영업사원이 됩니다. 정말 저도 모르게 로얄 젤리를 샀어요. 와갖고 그것도 이렇게 또 진공 포장해갖고 갖고 와갖고 부모님 드렸더니 한번 열어보시고 한 1년 있다가 우연히 냉동고를 열어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안 드시는 거를 그 관계에서 혹 하는 거죠. 과업 환경이나 누구를 위해서 사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랑 이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정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로얄 젤리를 이만큼을 사왔어요. 부모님, 처갓집, 심지어는 처갓집의 동생분 로얄 젤리만 이만큼 사왔습니다. 아주 그런 것들이 이 마케팅 환경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환경을 어떻게 고려를 하는가, 요소를 하는가, 누구랑 왔는가, 어떻게 딱 그 고리를 끄집어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은 소비자에 대한 환경, 사회적 그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도 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좀 넓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와의 어떻게 관계, 그다음에 작게 보면은 구매 환경에서 영업사원과 소비자와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황적 요인의 예시로 되겠죠. 자, 시간적인 요인. 시간적인 요인은 그 제품의 새벽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계절성,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서 계절, 시간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제품 판매의 어떤 주기, 그다음에 제품 하루의 주기, 그다음에 계절적 주기, 제품의 속성 주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케팅에 또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비계절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여름에 겨울 상품 팔고, 겨울에 여름 상품 팔고,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요소를 둠으로써 제품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마케팅 등을 조금 줄여갖고 재고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을 팔아버리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딱 어떻게 좋은 시점이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요소로서 가능하겠죠. 자, 가업정의. 자, 내가 쓸 것이냐, 가족이 쓸 것이냐, 내 딸아이가 쓸 것이냐, 부모님이 쓸 것이냐, 그 다음에 같이 쓸 것이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부분으로 컨셉을 나갑니다. 자, 스포츠 현장을 성인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남성 중심이냐, 여성 중심이냐, 개인 중심이냐. 자, 이 피트니스 센터는 여성 전용이냐, 아니면은 학생 전용이냐, 이런 어떠한 가업의 정의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업의 수준이 있죠. 그냥 건강관리냐, 여가냐, 아니면 재활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가업의 정의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선행 상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감정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부분들을 의미를 하는데, 구매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 사건 기술법 등이 있죠.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요 운동을 하고 나시면은 이러한 어떠한 효과가 있다. 혹은 아주 스포츠 음료를 판다. 자, 음료를 판다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아주 가장 즐거운 내지는 가장 갈증이 난 순간에서의 그 해소운 감정, 이러한 부분들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객에게 좋은 거를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적인 요인을 극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선행 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조금씩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라 그러면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생각들, 감정들을 유도를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상황적 요인의 개념과 일부 예시들까지 봤고요. 자, 상황적 요인의 범주, 자, 세 가지였죠. 그래서 소비 상황, 구매 상황, 커뮤니케이션 상황. 이러한 상황들과 제품의 속성에 의해서 소비자는 구매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주는가도 이 마케팅에서의 환경 요소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마케팅 믹스에서 뭐 제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설, 매장,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상황의 조정으로 나타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은 사실은 소비자의 행동은 어떠한 변수가 다른 한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주효과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죠. 여러 가지의 뭐 5가지의 상황들이라든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관계들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섣불리 물론 이제 조정을 하고 창출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라도 더 많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가면 이제 좋겠지만은 하나의 모든 것을 이제 올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상호효과, 상호작용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된 효과도 뭐 고려를 할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올인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구매 행동과 시간 요소적인 부분에서 구매 시점과 그 다음에 행동 간의 이제 관계죠. 구매 행동과 상황 간의 관계에서 시간적 간격이 적을 경우에 구매 행동의 상황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황이라고 하는 다양한 요소 안에 그 안에 이제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상황을 활용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너무 길면은 지금 시점에서의 프로모션이나 다른 환경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상황 변수의 시사점들을 보면은요. 상황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제품의 속성을 조정을 합니다. 상황 안에 제품의 속성이 상황에 맞춰서 제품 속성을 강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좋은 운동, 그다음에 부모님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회원권, 뭐 이러한 것들 상황에 맞춰서 제품의 속성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요소들을 제품에다가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적인 요소를 제품에다가 연결을 시킴으로써 강조가 된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시장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부분들의 세분 기준으로서 소비 상황을 여기 예로 들고 있어요. 옷을 입는데 파티를 할 때 입느냐, 작업을 할 때 입느냐, 아니면 스포츠에 참여할 때 입느냐, 혹은 캐주얼 시장으로 나누는 거죠. 소비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나눠놓을 수도 있겠죠. 소비 상황, 뭐 구매 상황, 시간 상황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 세분화, 타겟층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갖고 유용하게 또 활용이 가능한 변수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양식의 변화가 제품 소비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상황적인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매 환경적인 요소지만은 그것에 참가하고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가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예전에 운동을 하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신체 활동이 충분히 했던 시절,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라 그래도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떠한 이 사회적 혹은 경제적 과시 및 자기 관리를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요즘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목적이 사회적 자기 관리적인 부분보다는 단지 즐거움과 여가, 그다음에 건강을 중심으로 참여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황적으로 새롭게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등을 개척하는데 또 활용이 가능하죠. 결국에는 큰 선순환적인 부분에서 보면은요, 소비자, 환경, 그 다음에 경영, 마케팅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컨셉, 내용, 그 다음에 뭐 분위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소비의
소비 그 품목, 제품의 혹은 서비스의 특성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나이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능성을 중시하는 브랜드인가요? 기능성, 전문 스포츠 용품으로 보기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은 상당히 고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포츠에 참여를 할 때 이 사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참여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스포츠에 참여하는데 왜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상황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한 거죠.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는 컨셉이나 가격이나 제품의 질이나 디자인이나 색깔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에 반짝반짝한 이 내용들이 반짝반짝한 스티커, 뭐라 그러죠? 스카치라고 그러나? 반짝이 스티커, 정답. 자, 그런 것을 옷이나 신발에다가 붙여놓게 하죠. 왜? 구매 목적이나 소비 환경이 야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간대는 또 어때요? 새벽이나 야간에 운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에도 참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제품 개발에도 이용을 해주고, 그리고 상황적 요인의 촉진 전략 수립에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촉진 전략 수립에 그 가장 많이 그 예시를 드는 것이 이제 뭐 스낵 제품, 과자죠. 과자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황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 목록. 그래서 소비자들, 예를 들어서 요 스포츠 내지는 요 용품, 그다음에 이 음식, 그다음에 이 시설에 들어오는 소비자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범주화시켜 놓는 거예요. 범주화시켜 놓으면은 뭐 다양한 상황 목록이 나오겠죠. 뭐 7, 8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비공식적인 손님이 올 때 접대 상황, 그다음에 영양 제공식, 영양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경우, 그다음에 충동적인 소비 상황, 그다음에 뭐 계획된 구매 상황, 그 외에 뭐 비상식량 뭐 해갖고 구매 상황의 분류를 나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매 상황에 대한 분류에 따라서 제품의 어떠한 그 진열 형태와 그다음에 제품, 그러니까 과자의 진열 형태와 그 내용물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양식을 제공해 준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영양 성분이 좀 있어 보이는, 내용물이 좀 있어 보이는 부분으로 가죠. 그다음에 비공식적인 접대, 뭐 친구들이 갑자기 왔다라고 하면 음료수랑 과자 좀 꺼내놓죠. 빵 같은 거 꺼내놓고 이제 이러한 경우. 그다음에 뭐 충동적으로 자기가 구매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봤을 때 우리가 과자라고 하는 제품의 속성은 여러 가지의 구매 그 상황들이 있지만 그 구매 상황들을 묶어 보면은 한 3, 4개 정도로 또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뭐 4개로 구분했던 부분을 3개로 압축해 놓으면은 식사가 대용한 영양분을 갖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가벼운, 그다음에 손님이 왔는데 설탕 덩어리 과자를 줄 수는 없죠. 근데 자기가 먹고 싶을 때는 먹을 수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 불량식품도 하나의 식품 코너로 뭐 달콤한 스낵 뭐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3개 정도로 넣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속성과 이런 쪽에 구매 상황을 연결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같은 뭐 에르고미터랑 트레드밀, 그다음에 뭐 스태퍼 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설정 내용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참여 상황에서 보면은요, 상업시설, 오피스 지역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의 구성, 그 속성, 그다음에 주상복합 같은 데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의 속성들, 환경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특수한 뭐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 환경 이러한 것에 있는 거에 피트니스 환경, 즉
여러 가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속성이냐에 따라서 이 어떠한 그 구매 환경, 구매 목록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제품의 속성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대상을 하고 상황을 목록을 했을 때 이렇게 범주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행동을 유발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같은 이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게 여러분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부분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연결고리가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은 상황적인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매 상황, 구매 환경, 구매 문화, 사회적 관계, 뭐 제품의 속성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소비 트렌드 안에 이제 그 어떠한 흐름을 같이 맥을 같이 가죠.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물론 용품이라든가 혹은 제품 하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달라지겠지만은 일단은 좀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여가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어떠한 이제 변화들, 어떠한 소비 형태들이 있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변화 보면은 시간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사회 자체의 어떠한 그 인구 통계적 특성들이 변합니다. 고령화되고요, 아이들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사회, 그다음에 뭐 신세대 등장, 소득 증가, 뭐 모바일, 인터넷, 융합, 창조, 뭐 그래서 뭐 글로벌화, 뭐 웰빙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의 배경, 소비의 이제 특징으로 바뀌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가적인 측면에서의 트렌드를 한번 봤어요. 여기 보면은 해외여행, 가족 동반, 노인 여가, 체험형 여가, 웰빙 여가, 실속 여가, 사이버 여가, 각종 무슨 룸, 무슨 실, 그다음에 무슨 뭐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해갖고 개인의 1대1 PT를 하나의 어떠한 공간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매니아층들, 어떠한 소비 계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스포츠도 이러한 여가 트렌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등을 빼봤어요. 몇 가지 등을 이제 빼보면은 경험을 한다. 자, 참여 중심의 여가를 실시를 한다는 거죠. 참여 중심의 여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지만은 관람의 형태도 있고 뭐 체험의 형태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체험 중심의, 놀이 중심, 체험 중심, 경험 중심의 내용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이건 어떠한 뭐 시설이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그러한 환경에 놓임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 스포츠를 참여를 하는데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아주 강한 하드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를 당금질하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더 포기하지 마. 죽을 때까지. 이런 쪽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뭐 이러한 어떠한 경험, 체험들, 그다음에 극한의 익스트림 스포츠, 그다음에 극한의 즐거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자극적인 부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휴양 내지는 쉬는 거, 뭐 요양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경험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쉬는 것, 뭐 이러한 것들도 많이들 해놓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펜션이랑 호텔 같은 데 가갖고 이 시끌벅적하게 파티하듯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산속에 가갖고 텐트 하나 치고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서 소세지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뭐 이러한 것, 그리고 아침에 안개 낀 산책로 갔다 오기, 뭐 이러한 것을 이제 즐기는 체험형, 경험형의 어떠한 분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장소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 때 무엇을
어떠한 체험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인가. 이것도 상품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가족 동반. 가족 동반이 중요하죠. 가족 동반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 5일제 근무와 뭐 이제 소득의 증가에 의해서도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그다음에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단합대회하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일요일 날 가장 뭐 여성이 됐건 남성이 됐건 외부에서 그 이제 수익을 하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들어오게 되면은 오전에 간신히 일어나 갖고 뭐 종교 생활을 한다든가 혹은 TV를 보면서 하루 집에서 쉬면은 일주일이 다 가는 거였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간에 반드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가족 간에 어떠한 시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무슨 활동을 할 때 너 이거 혼자 하니?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너 여기 여행 혼자 왔어? 왜? 가족들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문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핵가족화되면서 그 가족 단위의 가족 동반 문화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뭐 요즘 예전에도 노인분들은 있었죠. 예전에도 고령분들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요.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또 고령화 사회를 논의하는 부분은 고령화 사회의 경제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고령화가 됐을 때 여러분은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이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놓고 보면은 경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비생활, 여가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금액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있겠죠. 자, 체험형 여가의 뭐 예시들 뭐 이렇게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자, 권투. 권투는 원래 관람 스포츠였죠. 네, 대표적인 우리 초창기의 프로 스포츠 관람 스포츠였습니다. 지금 권투 보시는 분 있어요?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죠. 이시영? 그저께 한번 했죠. 이시영. 관람 스포츠를 늘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뭐 스타 마케팅? 뭐 이러한 부분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 거기서도 나타날 수 있듯이 관람 스포츠가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 스포츠로 바뀌었죠. 복싱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뭐 축구, 야구, 참여 인구 엄청 늘어났죠. 동호인, 조기축구에 뭐 야구인, 뭐 사회인 야구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보면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놓고 있고요. 뭐 여기 보면은 요즘 뭐 저도 가끔 이제 보기는 합니다만 공방 같은 거 여러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뭐 의자 만들고 인형 만들고 소모품 만들고 심지어 요즘 커피는 주문해서 먹는 게 아니죠. 커피 부어서 내려서 하는 법을 배워서 먹습니다. 아주 맛있는 커피를 줘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커피를 자기가 띄어오고 그 다음에 굽고 온도 물 맞추고 양 맞추고 자기가 해서 다른 사람을 한 잔씩 줘요. 줌으로써 그 경험에서 커피를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체험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족 단위의 뭐 주말 농장형, 뭐 유기농, 체험형, 레저, 암벽 등반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보면은 뭐 많이 썼던 말, 조금 이제 진부한 말이지만 웰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포츠에서는 심리적,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어떠한 그 안정감, 웰빙 등을 추구를 하게 돼요. 그 추구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운동이나 아니면은 운동 참여, 뭐 건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정신 건강, 그다음에 문화와 레저로서 스포츠를 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어떠한 그 환경의 변화, 뭐 소득의 증가, 시간의 변화, 가정 문화의 변화 이런 거에 의해 갖고 본인 스스로 같은 소비를 한다라 그러면은 같은 소비를 한다 혹은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을 한다라고 해도 웰빙을 추구합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먹는 것도 유기농을 먹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것도 자연형 체험 등을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웰빙이라는 개념, 뭐 로아스가 뭐 상위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봤을 때 웰빙과 로아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의 어떠한 그 인위적인 사회에서의 경제적 소비에서 하나의 소비 자체도 삶인 거죠. 삶.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친환경적인 그다음에 자연에 일치되고 거스르지 않고 즐겁고 안전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웰빙 내지는 이제 로아스의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먹자, 잘 먹고 잘 살자가 기본 모토죠. 웰빙의. 로아스의 기본 모토는요. 모두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스포츠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소비적으로 봤을 때 이 소비의 행태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 친환경, 웰빙, 로아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의 소득 수준에 의해 갖고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올라가는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조금씩 올라가서 뭐 2만 불까지 왔지만은 이 실질적으로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건 한국형이고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뭐 EK 곡선을 보면은요. EK 곡선을 보면 5만 불까지는 전혀 5천 불까지는 전혀 친환경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웰빙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죠. 5천 불이 조금씩 넘어가고 만 불이 되면서 이 친환경 웰빙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데 한국은 요 2만 불로 올라가는 데 있어 갖고 다소 지금 장기 그 지연 상태죠. 혹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착 상태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꺾이는 순간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쭉 올라갔으면은 우리 그 친환경 스포츠, 친스포츠 이것도 같이 올라갔을 텐데 경제 수준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현재까지도 친환경적인 부분, 소득 수준에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 경제력, 시간적, 문화적 여러 가지 부분들은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이 환경적인 어떠한 요소 등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그 떨어져 있는 감소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스포츠와 관련된 웰빙 내지는 뭐 문화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몇 장의 사진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전거 도로 웰빙인가요? 심윤서 학생은 왜 아니라고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지켜지지 않아요? 목숨 걸고 타잖아요. 목숨. 네. 애기들 세발 자전거 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아저씨들 막 전신 쫄쫄 입고 엄청 빠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막 그 안전 자체로 얘기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미흡하죠. 미흡합니다. 안전적인 부분에서부터 뭐 보면은 진짜 목숨 걸고 도로로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서울 변두리 외곽에 살아갔고요. 저녁이나 일요일 날 같은 때 가면은 저희 집에 가는 이제 코스가 그 양평 빠지는 길로 자전거가 이렇게 많이들 갑니다. 많이들 가는데
안전장비나 안전 형태를 갖춘 앞뒤에 어떠한 그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이 그냥 움직이면서 이 마스크도 그냥 손수건 같은 경우로 하고, 트럭이 지나가면 이 국도는 좁아요. 좁은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트럭이 왔다 그러면 트럭이 비껴가잖아요. 차가 이쪽에서 올 때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은 그 이제 라이딩 하는 친구들 보면은 오늘 한 명 날라갔다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막 바람이랑 자동차에 부딪힐까봐 그냥 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물론 추구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겠죠. 국립공원이나 아니면 산책로 입구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디는 물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놓고 이제 걷게끔 체험하게끔 이제 하는 거죠. 직접 계곡에 들어가게끔은 못 하니까는 수돗물 펌프로 해갖고 이 물도 밟아보게끔 하고 돌도 밟아보고 흙도 밟아보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저도 뭐 많이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상당히 인위적이고 이거 갖고 과연 웰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전 국민이 모이는 가장 큰 어떠한 그 국립공원 같은 데에도 이런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산책로를 보면 안전이라는 목적으로 다 나무 그 계단들을 만들어 놓고 고무 깔아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산에 가면은 흙이나 돌을 밟는 게 3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연보호의 측면도 있겠지만은 조금 한계가 있죠. 자, 우리 그 공공체육시설 같은데, 근린공원이나 뭐 학교 체육시설 같은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저기 뒷부분에 보면은 사진이 조금 작은데 도시가 아니죠. 도심지가 아닙니다. 도심지가 아닌 지역에 스포츠를 참여하는 것이 복지나 건강이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이 유도를 할 수 있는가. 물론 뭐 여기서 뭐 상업 스포츠 시설이 들어가는 건 더없이 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소비의 형태, 참여의 형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품 쪽으로 가면은 한때 이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건강이죠. 건강. 그래서 건강미,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해줬고, 조금 더 시대가 지났죠. 옛날 모델, 예전 작년인가 재작년 정도의 사진인 것 같고 더 됐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중심의 건강 중심이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아웃도어, 자연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트렌드 등이 구축이 되어 있죠. 밖으로 나가면은 다 웰빙이고 자연이고 건강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것도 수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연에 있다, 아웃도어,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구매를 자극하는 하나의 요소죠. 그렇죠? 구매를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이 옷을 입고 여러분 정말 자연에 나갈 일이 1년에 며칠이나 있을까요? 스포츠 아웃도어 패딩 이런 거 입고 산에 오를 일들 여러분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겨울산 한 번 하면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이거 두꺼운 것은 겨울산 한 번이죠. 겨울산 한 번인데 굳이 자연이라는 컨셉을 두는 경우는 그것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문화로서 승화시키고 유도하기 위해서 자연, 도심 속에 있어도 자연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 목욕탕을 가도 벽면 그림은 백두산 천지를 그려놓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느낌을 이제 주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소비 상황, 환경적인 요인과 상황적인 요인과 소비 트렌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다음 시간이 벌써 진도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발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무리 수업 한 학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